안녕하십니까. 백기자의 스위프오일러 진행자 백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항 건설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항은 세계 7대 컨테이너 항만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더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항만 또 부두 선석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설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항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얼마나 더 키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산항 건설사무소 공두표 소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감이나 혹시 지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각오 같은 게 있다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항은 아시다시피 자그마한 컨테이너 기준으로 연간 한 2,200만 개를 처리하는 세계 제7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그리고 환적 화물 기준으로는 세계 제2위의 항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6대 무역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부산항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했고, 부울경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굉장히 또 부산항이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시기입니다. 부산항 신항이라든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하는 업무도 있고요. 또 부산 북항 지역을 재개발하는 업무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부산 건설 사무소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산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어떤 곳이라는 약간의 어떤 뉘앙스는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어떤 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76년에 당시 항만청 소속기관으로 처음 신설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에 유일한 건설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인천항 건설사무소, 여수항 건설사무소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산항 건설사무소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30여 분 넘는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매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정부 예산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 건설사무소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부산항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년 한 3,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사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항 관리사무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 47년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부산항의 역사 발전과 함께했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수립 전에도 사실은 부산항 건설은 진행됐고 일제강점기에도 부산항은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굉장히 천냥지 차이일 텐데, 그러니까 실제 컨테이너 부두 같은 경우는 정부 수립 이후에 다 지어진 거고, 그죠? 부산 북항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들은 70년대 후반부터 자성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만들어졌고요. 아마도 컨테이너 부두 개발을 위해서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건소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만 개발,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컨테이너 항만인데요. 예전에는 부산 북항 지역에 그런 사업이 많았고, 지금은 부산항 신항 쪽, 그다음에 부산항 진해신항 쪽으로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밖에 있는 외곽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 있어서 준설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컨테이너 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부산항만공사가 또 관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또 부산 북항 관련해 가지고 거기 재개발 업무가 있는데, 본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계획 같은 거는 수립하지만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실시 계획을 승인한다든가 준공 승인을 한다든가 나중에 총사업비 정산을 한다든가 그런 관리 업무는 계속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 저 해운대라든가 좀 다대포 해수욕장 그때 뭐 이제 모래 유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산 신항, 그리고 부산 진해 신항, 그리고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꼽으셨는데 세 개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신항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신항하면은 이제 대충 좀 감도 잡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부산 신항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부산 신항 어떤 곳이고 왜 그 부산 신항을 짓게 됐으며 그래도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산 북항 지역의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90년대까지 많이 지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어떤 물류 체계가 그 대형선 위주, 초대형선 위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선이 취항이 가능한 그 계류가 가능한 어떤 항만 시설을 짓다 보니까 충분한 수심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덕도 인근에 부산항 신항을 이제 그 90년대 말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개장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6개 부두가 만들어졌고 모두 24개 선석, 대형 컨테이너선 2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석헌 지역이 있습니다. 6개 선석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6개 선석 중에 3개 선석은 금년 말에 지금 개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선석도 2006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가 지금 북측 부두, 그다음에 여기가 남측 부두, 요거 이제 서측 부두. 이제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진해 신항이죠. 요거 지금 개발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두 외에도 사실은 배후 단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쪽에는 그 북한 배후 단지. 여기 제일 큰 겁니다, 이게. 내륙 교통망이랑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하고 남측에 돼 있는 요 배후 단지, 요거는 현재 개발 예정인 상태이고. 그러면 이쪽에 또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요것도 운동 배후 단지인데 예, 지어졌습니다. 분양 다 된 거죠, 그죠? 사실은 부산의 한계는 요 중간쯤 되는 거죠. 부산항계는 네, 요거에 이제 부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 밖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건설이 되면 그때 아마 한계가 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배가 들어가는 이제 이걸 항로라고 하는데 항로도 깊이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형선이 이제 출입하기 위해서는 뭐 보통 한 15m, 17m 이상의 수심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저 준설 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두와 관련된 거는 그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는 이제 외곽의 방파제라든가 그다음에 항로 준설, 비수익적인 어떤 사업들을 주로 국가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지금 얼마 정도? 부건소 전체 예산이 연간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3, 4천억 정도를 이제 건설비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보다는 그만 한 3-4배 정도 더. 예. 그 진해 신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항에 이제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선박이 더 대형화돼가지고 작은 컨테이너 3만 개까지 실는 배가 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심을 갖춘 이제 터미널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해 신항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재작년에 그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3가지인데요. 외곽에 이제 방파제를 놓고 방파 호환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 준설도 투기장을 만드는 사업을 저희 부건소에서 직접 담당하는데 전체 규모는 한 1조 8천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아마 요거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발주해가지고 공사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전체가 다 완공되는 시점을 2040년으로 보고 있고요. 204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전체가 다 완공이 되는데 순위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하역 능력이랑 또 처리량이랑 또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저기 진해 신항까지 모두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면 쉬운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때 되면은 저희가 부산항이 작년에 2,200만 TEU를 처리했는데 한 3,500만 정도까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지금의 어떤 순위보다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이제 거대한 사업, 북항. 북항은 오랫동안 이제 부산항의 중심항 역할을 해왔는데 그 재개발하는 과정까지도 해양수산부, 특히 부근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제 들으면서 부산항 신항이 개장이 되면서 부산 북항의 그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에게 항만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뭐 해양 산업이라든가 금융, 뭐 문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한 2조 8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가 직접 부건소에서 담당하는 사업은 3가지였는데 외곽시설하고 계류시설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충장대로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를 저희 부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기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한 위치인데 지금 얼핏 보셔도 알겠지만은 북항하고 신항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신항이 북항보다 지금 현재 한 2배 정도 크기가 되죠. 그럼 다른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항만 건설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박이 대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형태, 기능, 그 에너지 사용하는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율 운항 선박, 스마트 선박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전반의 어떤 기능 변화와 이 항만 건설과 이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그 항만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는 참 세계적으로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쟁 항만들은 대부분 완전 자동화 항만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다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석 컨테이너 2-5 거기 이제 새 선석 개장할 때 암벽 시설부터 이송, 그다음에 야드까지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금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항만이 된다면은 생산성은 한 30% 이상 향상되고 또 어떤 국가 비상사태 때 대응하기도 훨씬 더 용이 좀 해지고요.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절감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궁금해지는 게 가덕 신공항과 항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가덕 신공항 건설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엑스포까지 유치가 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항만을 건설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난 3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말까지 이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항만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부산항은 100여 개 국가 500여 항만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 물류까지 결합이 된다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허브가 되다 보면은 그 인근 배후 지역의 부울경 지역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산업 구조도 좀 더 고도화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에서 가덕 신공항 이제 그 추진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결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당부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산항이 오늘날 이제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하는 데는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항에 대해서 보여주신 애정과 격려가 그 바탕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양수산부하고 부건소에서는 북항 재개발이라든가 그 연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산항이 부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항만 행정을 추진하면서 도시 행정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라든가 부산항만공사랑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으셨겠지만은 부산항은 북한 시대에서 신앙 시대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이지만 지금까지 대외적으로는 사실 부산항 건설사무소의 존재감에 대해서 잘 인지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산항 건설사무소의 역할과 또 해양수산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자담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